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사이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6명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충남 지역 신규 확진자가 지난 20일 10명, 21일 6명이 각각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천안이 7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고 아산과 보령, 당진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 내 누적 확진자는 21일 기준 모두 2,38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2,044명이 퇴원했고 자가격리자는 1,339명입니다. 보령에서 70대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홍성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보령 확진자가 지난 21일 숨졌습니다. 보령에서는 첫 번째, 충남에서는 35번째 사망자입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가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행복 걷기가 범죄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위치 등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아이폰용 걷주 앱의 버전은 커뮤니티에 가입한 뒤 친구 찾기에 들어가면 반경 5km 이내 가입자 이름과 실시간 위치가 지도에 표출되고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 전송도 가능하다.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범죄에 악용될 여지도 있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제보자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걷주 앱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굿모닝 충청이 안드로이드용 버전도 확인해보니 다른 이용자의 이름과 거리가 표출됐습니다. 다만 아이폰용처럼 스마트폰 화면상의 지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안드로이드용 버전의 경우 민원이 들어와 지난해 11월쯤 개선했지만 아이폰용은 애플에 개선을 요청했음에도 아직까지 답이 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걷주 앱 내 설정에서 위치 기록과 주변 친구 찾기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메시지 기능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도체육회 걷주 앱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도는 약 2억 원을 들여 걷주 앱을 개발했습니다. 지난해 2월 구축됐는데 현재 약 5만 5천 명이 활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는 도민이 하루 10,000보를 걸으면 3,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1일 7,000보 기준 주 20만 보를 걸으면 2만 원 상당의 김을 선물할 방침입니다. 올해 기준 본 예산에 관련 예산 약 1억 5,500만 원이 반영됐으며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는 걷주 앱 활성화를 명목으로 15개 시군에 대한 추진 실태 점검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충남교육청이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을 찾고 또 지원하기 위해 징검다리 교실을 운영합니다. 충남교육청 김규수 교육복지팀장 전화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남교육청 학교지원과 교육복지팀장 김규수입니다. 네, 먼저 징검다리 교실 어떤 사업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6년도부터 시작하여 취약계층 학생 발굴 및 통합 지원을 위하여 14개 시군교육청과 취약계층 학생이 많은 69개의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교실은 모든 학교에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없는 어떤 한계성을 극복하고 사업 학교 이외에 모든 초중등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남 교육사랑 카드 조성 기금을 활용하여 한 학급당 100만 원 대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 2017년부터 꽤 긴 시간 운영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한 개 학급 내 멘티 및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 내 교직원이 멘토가 되어 운영되는데요. 특히 대상 학생의 친한 친구인 일반 친구들과 함께 팀으로 구성되어 멘티가 필요한 진로나 문화체험, 학습 영역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교육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며 활동 중 대상 학생의 위기 상황이 발견되면 1대1 개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아프거나 안경이 필요하거나 의복 등이 필요한 상황 등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진로나 학습 영역 그리고 문화 체험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 징검다리 교실 운영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올해도 400교실 내외에 신청을 받아 운영될 계획이며 약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월 담임 배정 후 등교가 시작되는 시점에 교육복지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4월부터는 단위학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네, 이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교육복지지원센터도 운영한다고 하셨죠. 이 부분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9년 9월까지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사 한 명에서 2명씩 배치하여 원격 수업 전환 등에 따라 학습, 돌봄, 안전의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계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14개 시군 교육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사업 확대를 위하여 대상 학생이 제일 많은 천안, 아산, 논산, 계룡 지역에는 예산을 증액 지원하고 타 시군과 비교하여 열악한 당진이나 청양, 예산 지역에 추가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시범 사업도 추가로 실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오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해를 거듭하면서 징검다리 교실 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결과 보고서 소감들을 살펴보면 대상 학생의 위기 상황을 지원하고 예방할 수 있었고 더불어서 밝은 교실 문화 형성에도 도움이 되었으며 동료 교사와 함께 협업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소감들이 실려 있습니다. 특히 교사의 관심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이 발굴되면 교육복지지원센터로 연결되고 센터에서는 다시 지역사회 유용 자원과 연계하여 개별적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좋은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먹거리를 걱정해주고 춥지는 않은지 아프지는 않은지 관심 가져주는 단 한 명의 선생님, 복지사님, 친구가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지금의 안전과 함께 미래의 행복까지도 담보받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면서 학습 격차 또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교육청 김규수 교육복지팀장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에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논산의 한 도로,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 앞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나는데요. 그대로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다행히 보행자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아찔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아산에서 있었던 또 다른 무단횡단 사고 영상 이어서 보시죠.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는 순간 진행 중인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횡단보도를 옆에 두고도 무리하게 건너가려다 사고를 당했는데요. 도로 폭이 좁아도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어도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단횡단은 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범죄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해 12월 아산의 한 주차장, 정차하고 있던 블랙박스 차량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전방에 서 있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간에 시비가 있고 그 후 차량이 출발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로 보여지는데요. 사소한 다툼이 예기치 않은 비극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 발 양보하고 두 발 물러서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슬기로운 운전 생활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건조한 날씨 속에 강한 바람이 계속 불면서 충남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말 사이 충남 지역 화재 출동 건수는 70건으로 하루 평균 화재의 5배를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농작물 소각과 임야 화재가 70%에 달했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지난 21일 오후 6시를 기해 화재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4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21일 오후 7시 18분쯤 논산 벌곡면 덕목리에 있는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 불로 임야 약 3헥타르가 탔고 인근 주민 20여 명이 한때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충남소방본부와 산림당국은 인력 325명과 헬기 7대를 동원해 다음 날 오전 9시 25분쯤 진화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대기가 건조해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산림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13회 청양군 얼음분수축제에 관광객 7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양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보다 관광객 70%가 줄었지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위기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1월 4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린 올해 얼음분수축제는 눈썰매장을 중심으로 운영됐습니다. 태안군 고남 폐총박물관이 진주조개 고리 만들기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을 6월 말까지 운영합니다. 이번 체험은 소품 등 다양한 공예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의 일종인 레진을 이용해 진주조개 고리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태안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농가당 60%,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월 5일까지 군청 환경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오전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대체로 맑다가 오후 들어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서 바람이 초속 8에서 13m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죠. 대부분 지역 영하 5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태안 영하 4도, 당진, 서산 영하 5도, 청양은 영하 7도 예상됩니다. 낮에는 3도 선까지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태안 2도, 예산은 3도, 청양 지역은 5도 전망됩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이번 한 주 대체로 맑다가 구름이 많이 지나는 날들이 있겠는데요. 기온 변화에 따라 비 소식이 추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영상 10도를 크게 웃돌며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주말 충남 지역에서 일평균의 5배가 넘는 화재 출동 건수가 집계됐습니다. 농작물 소각과 임야 화재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논밭두럭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건 불법입니다. 더불어 최근 들어 습도가 낮고 바람이 강한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